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청문회 시간.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리고 장관 후보자 5명 인사청문회 어제 있었습니다. 네,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인 어제부터 각 이제 인사청문 회의장마다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이 이번 청문회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론스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팔면서 한 2조 원 넘는 차액을 남겼었는데, 이걸 우리 금융당국이 도와줬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 당시에 론스타를 법률 대리하던 김앤장의 고문을 맡으면서 고문료를 20억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혹시 정관 예우나 이해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과정에 우리 정부에 손해 끼친 거 아니냐라고 어제 청문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한참을 캐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덕수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뭐 전화 한 건 한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이제 공직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제 그 당시에 기재부 담당 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네. 해서 국부 유출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역시 추 후보자는 나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판단했을 거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어요? 거기도 좀 눈에 띄었는데, 이제 제주지사 시절에 추진됐던 5등봉 개발 사업 의혹이 어제 한참 동안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8.9%로 수익률이 되게 높은데 이걸 일부러 특정 업체에 몰아줬던 거 아니냐라고 좀 따져 물었고요. 원 후보자는 그런 게 아니고 초과이익 환수 장치도 다 마련돼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급 일식집에서 3년 동안 1,5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 썼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원 후보자는 공적 업무였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뭔가 청문회가 굉장히 다 뜨겁게 열렸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표현하는 뭐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6곳에서 그런 정도, 어떤 판을 뒤흔들 정도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게 기자들의 대체적인 평이었고,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기사를 봐도 대부분 이제 청문회 기사가 공방전으로 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한덕수 총리하고 네. 나머지 후보자들하고 연계하는 전략이 민주당이 이제 그걸 쓸 것인가 통할 것인가, 이제 요게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어저께는 6개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실 시선이 너무 분산됐죠. 그런 면이 있어요. 뭐 대진운이 좋았어요.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하면은 조금 시선이 분산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것이 연기가 되면서 이렇게 막 뭉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열렸어야 되는 것들이 검수완박 네. 법안 처리 때문에 다 밀리면서 지금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6개씩 뭐 4개씩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한동훈 같이 묶어서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예. 당선인의 어떤 스타일상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거나 낙마를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민주당의 고민은 결국은 한덕수 인준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호영, 뭐 김인철 이런 후보자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고, 예. 뭐 버리는 카드라고 봤을 때 이 둘로 이제 만족을 하고 한덕수를 통과시켜 줄 것인가, 아하. 아니면은 그냥 부결로 실력 행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뭐 이제 마지막 고민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호영, 김인철 두 사람은 거의 자진 사퇴라든지 철회라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단 그렇게 지적을 뭐 하태경 의원부터 해서 계속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시그널을 내는 거지, 모두를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봤을 때 최우선 순위는 그쪽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근데 김광일 기자,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기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상태고요. 예.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이유가 증인 합의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증인 출석 요구할 때 규정상 5일 전에, 닷새 전에는 이제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걸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 대신 좀 빨리 하자라는 정도로 답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양쪽의 좀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네네. 청문 정국이 원래 이렇게 따져 묻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6개씩 몰아서 하면 금방 끝나고
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깝겠죠. 그 시선 기회가. 분산되고.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 국면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고 다음 주 이제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까지도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연기하지 않은 데는 그런 계산이 좀 깔려 있을 네.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안을 엎으면서 좀 모양을 구겼잖아요. 그렇죠. 그 출구 전략으로 한동훈 그 후보자를 검수완박 흐름의 전면에 내세워서 파이터로 쓸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따로 떼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따로 떼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 계산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군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좀 빨리 등판시켜서 이 검수완박 흐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이제 한참 미루게 되면 검수완박이 다 끝난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면 오히려 그 검수완박의 파이터로 쓸 계산이 좀 흐려지겠죠. 그래서 너무 뒤로 늦춰지지 않게 조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 요구는 근데 받으면서 조금 빨리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 요구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거를 한참 미룰 수는 없고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아니 검수완박 오늘 공포하면 끝나는데요, 무슨? 그래도 한 며칠 며칠 정도는 그 어떤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쓰자라는 계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원래 예정보다는 연기가 될 것 같단 말씀. 예. 자, 오늘 인사청문회도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 두 번째로 가죠. 미니 대선 보궐선거.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판도 커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 치르는 날에 지금 공석이 된 국회의원 지역구 7곳의 재보선도 지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이 여기 거론되면서 판이 커지고 있어요. 예. 먼저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분당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지는 지난주부터인데 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윤핵관인 장제원 실장이 안철수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 위원장 측근 쪽에서도 지금 고심 중인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일정상 이 후보 등록이 가능할지 요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공관위가 추가 등록을 받거나 전략 공천을 하면 가능한데 전략 공천. 네, 이 지역에 지금 이미 이제 부산에서 재선했었던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네.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게 당이랑 상의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 주지 않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길 나올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추대해달라는 띄워달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천 개항을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고문도 여기 그 분당갑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인천 계양을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죠. 네. 이제 분당갑 쪽에는 김병관 전 의원이 이제 나와 있어서 좀 이제 같이 겹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제 측근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양을로 좀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약간씩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 다. 김준일 대표 어디 주목하세요? 일단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네.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는 선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윤심 대 뭐 명심의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전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면서 약간 보수 진영에 약간 이탈이 있었고 중도 보수에. 예. 근데 그거를 보완해줄 사람이 안철수다라고 아하.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게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GTXA 공사 현장 가고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랑 같이 투샷으로 막 사진 찍히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당선인은 중립의 의무는 없습니다. 선거 중립의 의무는 없지만은 사실상 대통령인데 이래도 되느냐 막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이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김동연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곧 취임하면은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완제로서 안철수
같이 이렇게 아. 선거 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림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게시판에 이재명을 개양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막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슬로건처럼 막. 예, 그러니까 개양 아마 국기 개양인데 여기는 개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광고에 무슨 판촉물을 고려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 글이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 어저께 좀 재밌었던 게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게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압수수색했거든요. 네네. 이게 지난해 9월에는 뭐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3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하다가 네. 다시 수사를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또 동기부여가 된 지금 상황. 그래서 점점점 개양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잠시 후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제가 민주당에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고 김광일 기자. 예. 사면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그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였으면 어제가 지금 그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국무회의가 오늘이니까 그 전에 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하고 뭐 국무회의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하려면 하루는 필요한데 그렇죠. 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오전 그 대통령 참모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오후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이렇게 좀 사면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퍼졌고요. 예. 그리고 내부의 한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한테 했던 말인데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KSOI가 TBS 의뢰로 18세 이상 1,012명 대상으로 지난달 29, 30일 여론조사 보면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51.7, 정경심 교수 반대 57.2,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반대 56.9. 절반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68.8로 찬성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해주고 누구나 안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 뭐 이제 정치적 사면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진짜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